여기가 조금 긁히는 적 있죠? 긁히는 적 있죠? 이렇게. 요거. 왜 그랬을까요? 상처는 크지는 않은데 범퍼에 나사가 하나 풀렸는지 덜거럭거립니다. 하여튼 부딪힌 흔적은 있어요. 잘 보세요. 누가 움직이는지 보세요. 택시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누가 움직이나요? 자, 다시 누가 움직이나 보세요. 요거에 움직이는 거 볼 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다 금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금. 그래갖고, 아이고, 금 그어놓고, 이 앞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죠. 네. 누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내립니다, 택시에서. 예. 바로 내려요. 다시 한번. 택시가 뒤로 슬금슬금. 택시가 뒤로 와요. 불박차 서 있어요. 쿵. 차가 좀 흔들렸죠? 그리고 택시 운전자가 내려서 머리에 손을 대며 옵니다. 자, 이 사연 보시죠. 변호사님,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오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콘솔 박스 뭐 좀 꺼내려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쿵 소리가 나요. 앞을 보니까 택시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내려서 동생 차로 오는 겁니다. 동생이 아이고 제가 받았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불박차가 뒤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은 블랙박스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내려서 아이고 그 택시 아저씨하고 승기한테 죄송합니다. 예,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옆으로 차를 세워서 확인하자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아유 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그냥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갔대요. 신호 바뀐 다음에. 근데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동생 차는 가만히 있었어요. 택시가 뒤로 온 거예요. 뒤로 밀려서 들이받친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은 내가 받았나 싶어 놀랐는데 택시기사가 아니 자기가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았네 이랬더니 택시기사는 네 뒷차가 와서 받았어요. 그리고 별거 아니까 그냥 갈게요. 그냥 갔대요. 이거 괘씸해 죽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다쳤냐고 물어봤어요. 동생이 병원 진료 받았나요? 수리가 필요할 정도인가요? 긴장해서인지 목, 어깨 쪽으로 경직이 와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범퍼 쪽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딪히는 충격이 뭔가 이렇게 찾고 있을 때요. 툭 하면은 목, 어깨 쪽으로 아까 사이드미러 부딪힌 거하고 비교해보면서요. 다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죠. 보시겠습니다. 불박차에 움직이는 정도로 보세요. 쿵. 그리고 차에서 내립니다. 내려갖고 부딪힌 데를 확인하면서 제가 받았네요? 네. 불박차가 박았어요. 그럼 차를 세우고 좀 확인해야죠. 아이고 별거 아닌데 그냥 갑시다. 자, 택시 뺑소니다 아니다. 1. 택시는 뺑소니다. 2. 저 정도 충격으로는 다칠 수 없다. 그래서 단순한 인적사항 비제공. 범칙금 12만 원 플러스 벌점 15점이다. 자, 즉 저 정도 충격으로는 다칠 수 없고 범퍼 긁힌 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뺑소니가 되면은요, 골치 아파집니다.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벌금 500에서 3천만 원 플러스 4년간 면허 취소. 즉 사람 다쳤을 때, 사람 다친 경우 어디에 해당될까요? 투표 시작. 사람 다쳤으면 뺑소니고요. 사람 안 다쳤으면 인적사항 미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35%는 뺑소니다. 65%는 뺑소니 아니다. 뺑소니 아니려면은요, 단순한 인적사항 미제공일 때는 주정차된 차를 부딪히고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이 확실해야 돼요. 도로교통법 볼까요? 5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156조의 10호인가? 예. 156조의 10호. 사고 났을 때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즉시 차를 세우고 구호조치 등 또 인적사항 제공. 만일 아까 세워져 있었죠. 주정차된 차만 망가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때는 인적사항 미제공. 사람은 안 다쳤다. 차만 망가진 것이다. 사람은 다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다칠 수 없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주차장에 차가 서 있거나 또는 불법 주차된 차만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때 인적사항 미제공이에요. 근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다쳤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지금 이거는 물론 대법원 판결 중에는 아유 뭐 그 정도로 다치겠어. 아유 거기서 뭐 외견상 어디가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아프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특가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뺑소니가 법원에 가서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뺑소니로 일단은 저거요. 경찰에 뺑소니 신고하면은 일단은 뺑소니로 특가법으로 문제됩니다. 나중에 무죄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뺑소니 문제될 수 있어요. 진단서 제출하면. 그리고 아까 쿵 할 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다칠 수도 있죠. 일단은 뺑소니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그 경미한 충격이 경미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뺑소니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운이 좋으면 나중에 무죄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단 자기가 택시 운전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혹시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해야지. 그쪽에 내 차를 박았어요. 내 별거 아니 그냥 갈게요. 나쁘잖아요. 저거요. 2번 아닙니다. 일단 1번으로 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운 좋으면은 무죄 또는 기소유예.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저 택시요. 면허 취소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 뭐 8천만 원짜리 갖고 있다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되면은 그 개인 택시도 날라가요. 이 사고 빨리 저 택시 운전자요. 빨리 이 방송 보시면은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나 거기서 꼼꼼할 때 봐서 정말 전혀 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내가 거짓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싹싹 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는요. 또 한 사람 요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 택시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굳이 뺑소니로 또 직업을 잃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택시 잘못했어요. 택시의 100% 잘못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인정해야죠. 제가 그랬나요? 그랬더니 블랙박스 없는 줄 알았겠죠. 그쪽에서 그랬어요. 이거 차 대고 좀 살펴봅시다. 별거 아닌데 그냥 갑시다. 택시 승객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택시 승객은 참 스마트폰 하고 있어서 몰랐겠네. 예, 택시 승객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일단은 차를 대세요. 일단 차를 대고 연락처 주고받고 현장에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뺑소니를 벌려서 곤혹 치를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 경미한 것 같지만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을 땐 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다치죠. 빵. 저럴 때 내가 빵 못 해준 게 그게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서 있을 때 뭐 좀 찾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게 조작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과실 비율은 100대 0이 옳겠고요. 그리고 질문자는 괘씸하긴 한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용서해 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차 찾아서 사과는 받으십시오.